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낸다. 이거 1초면은 맞네 틀리네 찾을 수가 있어. 가. 시 어떻게 끝나? 명사로 끝나? 안 끝나. 1번 지워. 2번 가는 수미상관을 활용하여. 수미상관 뭔데?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가시 앞에 이렇게 보면 시의 처음이랑 끝이 똑같거나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야. 2번 지워. 3번 나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끊어. 청유형 어미는 뭔데? 뭐뭐 하자야. 뭐뭐 하자.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기 어디 있어? 고민할 필요 없이 낫이 이렇게 띄워 놓고 여기 끝에만 따라서 읽으면 돼. 뭐뭐 하자, 뭐뭐 하자, 뭐뭐 하자, 뭐뭐 하자, 뭐뭐 하자 말자. 있어? 없어. 더 읽어야지. 뭐뭐 하자 말자. 얘기 있어? 없어. 3번 치워. 다음 가와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여기는 빨간색 밑줄.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해서 의미 강조한다. 이게 의성어 의태어 반복하지 않는 이상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 제가 빨간 줄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외워두면 땡큐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여기 끊어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냐 안 되냐 그것만 찾으면 돼. 그게 시적 의미를 강조하네 만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다음 5번 가와 나 모두 화자를 청자적으로 설정하여. 청자, 이 시를 듣는 사람이 콕 정해져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러야 돼. 불러야 돼. 부르는 표현이 있냐 이거야. 부르는 표현이 있냐. 이거 누구 불러? 그것만 찾으면 돼. 가까지만 읽고 안 부르면은 그냥 끝이야. 그러면 나만 지금 띄워져 있으니까 대충 한번 볼까? 나. 쭉 대충 봐. 빨리 눈으로 훑어놓지. 누구 불러? 안 불러. 그럼 5번 탈락이야. 어때? 시 읽지 않고도 답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가 읽으면서 유사한 문장 구조 있는지 없는지, 다른 말로 대꾸법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찾으면 돼. 그리고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문제 해결했으니까 기분 좋게 시 본문 보러 갈 거야? 아니야. 24번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하라고. 문제 만든 사람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했어. 시 읽지 마. 보기 보고 시 읽으러 가. 이 얘기야.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잖아. 얘 보고 가야지. 시에서의 계절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절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 질시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희망의 이미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또 끊어. 계절의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서 자연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됐나? 느낌이 와요? 이거 이 색깔은 가야. 가는 이거야. 내용이. 이거 밑에 건 나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겠어? 가고 나야.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가나 감상하라겠지. 가에 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없어. 나에 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희망의 인지. 이게 가야. 가시는 이거. 나시는 이거. 그러면서 읽으면 훨씬 쉽지. 앞으로 넘어오시죠. 그래서 많이 쓰지도 않을 거야. 가에 나타난 계절은 봄이야. 그러네. 봄은 소생의 계절이었었는데. 시작할까요?
필기 많이 할 것도 아니야.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지겹다. 봄은 멀다. 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보다. 먼저 든 햇빛에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어서 처음 노란색 빛에 정이 들었다.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어서 바로 이게 소생이지. 새로운 생명이지. 이게 뭐 별건가. 그렇지 않겠어요? 차츰 지붕이 겨울 짐을 부릴 때도 되고, 짐을 부리다 무슨 뜻이야? 짐을 풀어놓다야. 지붕이 겨울 짐을 부려놓다. 지붕에서 겨울이 사라지고 있어. 지붕이 겨울을 내려놓고 있어. 겨울이 지나가는구나요. 아, 겨울이 끝나가는구나. 겨울이 끝나간다야.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주어가 빠졌죠. 뭐가? 봄은 온다. 이 정도면 일종의 당위성이지, 당위성. 반드시 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기역 동그라미 그어져 있으니까 얘랑 관련된 거는 좀 신경 쓰고 가야지. 기역 뭐였어요? 개나리 피고 있어. 노란색. 봄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군. 그렇게 보시면 된다. 다음 또 넘어가자.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봄은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들이 다 돌아온다. 여기에서의 멀리 간 것들이 다 돌아온다. 집 떠난, 고향 떠난 사람이 돌아온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그래서 아까 보기 읽었잖아요. 떠난 것들, 죽은 것들 다 돌아온다. 이것도 소생의 이미지가 있는 거지. 서운하게 갈라진 것들도 돌아온다.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 무엇이 돌아온다. 무엇이 돌아온다. 대꾸 쓰였어. 22번에 4번 확실히 맞는 얘기네.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여기 또 대꾸. 22번에 4번 정말 맞는 얘기네. 버들강아지는 버들강아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볼까? 이만큼. 또 요 하나. 앞에 세 개는 자연이고 뒤에 한 줄은 인간 이야기 하는 거고, 자연에서 인간으로 시상이 확대되는군. 요런 거 눈에 들어오면 땡큐지. 산은 산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견례를 이룬다. 누가 상견례를 이루어? 죽은 것과 산 것이 상견례를 이룬다.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만난다. 서로 공존한다. 그런데 어떻게 공존해? 죽은 것에서 산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둘이 같이 있어야지. 꽃은 짧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 노루 꼬리만큼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서 몇 천리나 왔어. 꽃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 가을에는 소멸했다가 봄 해를 따라서 몇 천리나 와서 꽃은 봄에 오는데 어떻게 와? 다시 와. 이 이야기 하는 거지. 다시 와.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의문형 문장이기는 하지만 언제 이렇게 꽃이 피었지? 라고 해서 감탄. 이 정도면 영탄적 어조지.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영탄적 어조를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 나와 산골짜기에서 겨울 산의 뼈를 씻으며 졸졸졸 시냇가로 간다. 묵은 빨래 뭉치가 풀려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 봄의 시냇가로 간다.
뭔가 묵혀 있는 것들이 새로운 활기찬 움직임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애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졸졸졸 움직여. 이게 희망 그 자체지. 괜찮나요? 네. 24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끊어. 전부 다. 이렇게 끊어. 이렇게 끊어라. 놓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슬쩍 눈길 주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따 시간 드릴 때 그때 다시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옆에 거 볼게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나시는 뭐 얘기할 거라 그랬지? 자연을 보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한다고. 그럼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파악해야 하는 건 시적 화자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그거 찾으면 된다. 옆으로 가자. 필기할 것도 볼 것도 없어. 제목은요. 겨울 들판을 거닐며죠. 허영만 씨, 그 만화가 허영만 씨 있죠? 시도 써. 거짓말이에요. 그 아저씨는 허영만이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니들 고백할 수 있어 내가.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치 뭐 불모지의 이미지가 있어. 근데 여기 봐.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멀리서 보면 겨울 들판엔 아무것도 안 살아. 가까이 가서 보면 뭔가 살고 있다는 얘기야.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 만치 맞으며, 매운 바람 시련도 겪을 만큼 겪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게 되었다. 뭔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 가까이 다가섰더니 따사로움이 있구나. 겨울 들판에도.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눈 내리고 이제 눈이 막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눈이 살살살살 사라지는 걸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뒤척이고 있어. 그렇게 표현했어. 즉 여기 두 줄은 뭐예요? 눈이 녹아 없어지고 그 정도지. 논두렁 밭두렁 사이에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 가까이 다가서서 겨울 들판을 바라보면 눈이 녹아가고 있고, 들풀도 고만고만 이제 막 싹이 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신발 아래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삶의 무게가,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힘겨웠지만,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여기에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 들판을 보면서 뭐라고? 아픔은 다 편히 쉬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내용은 저거지. 깨달은 내용은 저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시련을 상징하는 눈도 녹아서 없어지고 있어. 희망을 상징하는 들풀이 슬슬슬슬 살아나려고 꿈틀꿈틀 대고 있어.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들판 얘기도 하고 사람 얘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것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 그게 옆에 나와 있는 얘 이야기인 거지. 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어. 이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부탁드리거나 그런 거는,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꼴배기 싫고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신경 꺼.
너무 애쓰지 마. 이렇게. 내가 욕한다고 그 사람이 막 고쳐져? 안 고쳐져. 22번. 대꾸 있는 거 찾았었어야 되는데. 이건 대꾸 너무 눈에 대놓고 있었죠. 여기 대꾸 있죠. 그러니까 22번에 4번 정말 확실히 맞는 얘기였었지. 이렇게. 그러면 23, 24번 두 문제. 얘는 넉넉하게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23번 문제 확인할게요. 이거 아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얘도 뭐예요?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적절한 거. A는 아까 뭐였었지? 개나리. 노란색과 연결되어서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런 얘기 했었고, 다음 B 뭐예요? B. B는 어디서? 니은이지, 멍청이. 들풀 고만고만 모여 있어요. 어떻게? 초록빛으로. 햇살 기다리고 있어. 새로 태어날 생명이야. 정답은 4번. 개나리는 노란색으로, 들풀은 초록색으로 조응해서 생명성, 다시 살아날 겁니다를 환기하고 있어. 딱 좋지. 이렇게. 틀린 거 찾기. 멀리 간 건 다 돌아와. 결국에 모든 것은 소생하게 되어 있어. 화자가 봄을 소생의 계절로 인식했다. 나에서 매운 계절도 맞을 만큼 맞으면 오히려 따사로워. 고생도 하다 보면 겨울이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결국엔 그 겨울 속에도 소생의 가능성이 있어. 괜찮아. 가을 해에 어디쯤 갔던 꽃이 봄해를 따라 꽃밭을 이룬다. 덜 누군 논발이 봄이 되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꾼다. 결국엔 가을에 갔지만 봄에 돌아와. 겨울에 죽은 것 같지만 봄에 돌아와. 계절은 돌고 도는 거야. 순환하는 자연에 대한 질서. 괜찮아. 가에서 묵은 빨래가 봄빛을 따라 나온다.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진다. 에서 이거는 좋은 상황인데 이거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화자가 계절에서의 발견하는 희망의 이미지. 그러네. 나에서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건 희망은 아니지.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연결된다. 자연은 자연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겨울 들판과 사람을 서로 연결했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사람의 생활을 생각한다. 괜찮아. 죽은 것과 산게 상견례를 이룬다. 죽음과 삶이 화합하는 가치. 뭐 나쁘지 않아.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 괜찮아. 틀린 건 3번. 됐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맨날 나오면서 감상한 것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슬프게도 시험지에 써 있는 문학 작품은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독해하는 거야. 독해.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을 해내다니. 오이씨, 완전 신박해. 거의 100% 틀린 얘기야. 대부분 그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일단 정치.